도둑 잡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동네에서 큰일을 치를 때마다 공동으로 쓰는 그릇들 중에서 값 나가는 것 몇 가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은식기와 은수저, 은술잔 등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것이어서 혹시 동네에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징조가 아닌가 하고 불길해하였습니다. 때문에 동네 촌장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고 난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촌장님은 이리저리 생각하던 끝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수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촌장님의 집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깨름한 생각을 품고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 알다가도 모를 일은 이 일이라니까. 이거야 어디 마음 불편해서 한시인들 지내겠소? 그놈을 잡기만 하면 내 그냥 두지 않을 테요. 자네는 놈인지 년인지 어떻게 아나? 이 사람 입에서 한마디, 저 사람 입에서 한마디. 제가끔 떠들기 시작하니 동네가 떠나갈 듯 소란하였습니다. 이때 촌장님이 나서서 조용히 하라고 손을 저으니 그의 얼굴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 불상사가 나게 되어 온 마을을 불안케 한 것은 내 책임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사죄나 하고 그것을 물어놓는다 해서 우리 마을이 편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에 없이 우리가 서로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의심은 영 풀어지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 오늘 이 동네가 다 모여서 흑백을 가리고 흐리터분한 일이 없게 전날과 같이 명랑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촌장님은 이렇게 허두를 떼고서 헛기침을 두어 번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또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묘한 일이라도 생겼나? 어서 그놈을 끌어내어 나판대기를 보았으면 시원하겠다. 귀신도 곡할 일인데 쉽사리 해결되겠나? 저마다 한마디씩 짓거리는데 촌장님은 다시 손을 저어
그들을 제지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묘한 물건을 구하여 왔소. 그 경위는 좀 길어서 이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한 100년 묵은 두껍이란 말이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였던 동이를 들어 누구나 다 보이게 상 위에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그 동이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가 지금 이 물동이 속에 들어있어. 이 두꺼비는 100년을 묵은 놈이라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능히 나쁜 짓을 한 놈을 알아낸단 말이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두꺼비가 나쁜 짓을 한 놈의 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니 차례차례 하나씩 나서서 동이에 손을 넣어봅시다. 그것 참 신통하오. 그렇게 합시다. 모두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촌장님은 촛불을 훅 끄고서 나부터 먼저 손을 넣겠소. 다음엔 할아버지가 넣었소.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 불을 끄고 넣는 법이거니 생각하고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복녀 할머니, 차돌이 아버지하고 다음으로 돌아가며 네, 넣었소 하는 소리로 한참 부산스럽다가 수부의 형의 차례가 와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두꺼비에 물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할 즈음 촌장 영감이 다시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 시선으로 동네 사람들의 손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시퍼런 물감이 손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둑시큰한 구석에 모로 서 있는 한 사나이의 손은 물기는 번질번질 돌고 있으나 푸른 물감이 염색되지 않은 흰손 그대로였습니다. 촌장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깜돌이 이리 좀 나서게. 깜돌이로 불린 사내가 비실비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네 손을 좀 쳐들게. 이 말이 떨어지자 그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손을 쳐들었습니다. 이놈, 이 나쁜 놈, 바른대로 말 못할까? 촌장님의 불같은 호령에 그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
이놈의 손을 좀 보시오. 여러분의 손은 모두 시퍼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놈의 손만은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두꺼비에게 물릴 것이 두려워 동이에는 손을 넣지 않고 물 속에 담갔던 듯이 제 침을 손에 발랐단 말입니다. 애끼 흉측한 놈 같으니. 동네 사람들은 촌장님의 이 소리를 듣고서야 각기 자기 손을 보니 시퍼런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놈을 당장 엎어놓아라.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도적을 알아맞히는 두꺼비가 어디 있겠소? 내 이럴 줄 알고 꾀를 써봤던 것뿐이요. 이놈이 도적질할 못된 꾀는 있어도 동이 물속에 물감 풀어놓은 것은 미처 알 수 없었단 말이오. 이런 놈이 동네에 있으면 동네가 흐려지니 이놈을 조리돌림시켜 동네 밖으로 내쫓읍시다. 촌장님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 도적은 한 해 전에 이 동네로 들어온 놈인데 매양 하는 짓이란 투전으로 동네 일대를 흐리게 하던 못된 놈이었습니다. 어허, 시원하다. 그놈이 촛불을 끈 것을 다행으로 음용술에 제 손에 침을 바른 꼴이라니. 촛불 끈 게 다행이 아니라 그게 저 잡힐 그물인 줄 모르고서 제 딴엔 씩 웃었겠지. 하여튼 시원하네. 도적놈 잡았으니 시원하고 동네가 깨끗해졌으니 시원하이. 동네 사람들은 한마디씩 내며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잃었던 물건은 도적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뒤 언덕 소나무 아래 묻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남잡이가 제잡이. 옛날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객주집을 차려놓았습니다. 하루는 먼 길 가는 듯한 손님이 한 분 들었는데 지거온 돈찜을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주인장, 이 돈을 좀 건사했다 주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돈찜을 받아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주며 손님 돈인데 농 안에 넣고 새를 잠그라고 하였습니다. 묵직한 돈찜을 받아 자기 농 안에 넣고 보니 객주집 주인의 뱃속에서는 잠자던 욕망이 사납게 머리를 축혀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돈을 내 돈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골똘하던 객주집 주인은 얼마 후
묘한 생각이 떠올라 무릎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호박씨를 당장 대때 구해오. 이 추운 날씨에 호박씨는 뭘 하겠다고 그리도 많이 구해오라는 거요. 아내는 영문을 몰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돈이 생기오. 큰 부자가 된단 말이오. 객주집 주인은 호박씨를 먹으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돈찜을 맡긴 손님에게 호박씨를 까서 대접하면 그것을 먹고 그 돈찜을 잊어버리고 갈 것이니 그러면 그 돈이 우리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이 미덥지 않았으나 무턱대고 구해오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동네로 돌아다니며 남의 종자 호박씨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객주집 주인은 식구들더러 빨리 호박씨를 까라고 독촉하는 한편 까놓은 호박씨를 가지고 손님 방에 들어가서 호박씨를 많이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며 권하였습니다. 손님은 먹을수록 고소한 호박씨를 주인이 권하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호박씨 닷대를 온 식구가 손톱에 피가 지도록 까서 돈집 맡긴 손님한테 대접한 객주집 주인은 자기네 농안에 넣어둔 돈이 당장 자기 것이 되기나 한 것처럼 청규화집을 12번이나 지었다 헐었다 하느라고 날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돈집 맡긴 손님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조반을 먹더니 집신 간발을 하고 나서 주인장 어제 맡긴 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손님이 일어나자 그의 일거일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제발 돈집 맡긴 것을 잃어버려 주기를 바라던 객주집 주인은 손님의 이 말을 듣자 전신에 맥이 빠져 하마터면 그 자리에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손님이 돈찜을 찾아지고 대문 밖을 나서자 볼이 부어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밤새껏 손톱에 피가 지도록 호박씨를 까 대접했는데 있긴 뭘 잊었소? 하고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 멍청하니 있던 남편은 얼마 후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습니다. 옳거니 있긴 잊었거든. 우리 밥값을 잊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비가 제자비로 됐구만요. 하고 객주집 아내가 말하였습니다.
어깨보와 웃음보. 옛날 글방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글은 안 읽고 꾸벅꾸벅 졸고만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글방 선생님이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배운 데를 복습하고 그것을 모두 암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내어 열심히 글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선생님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아이가 글을 한참 읽다가 가만히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선생님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선생님, 선생님 하며 글방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도 주무시네요. 뭐라고? 내가 졸았어? 예, 우리가 글을 읽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도 조셨어요. 거짓말 마. 그때는 내가 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은 거란다. 공자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을 잘 가르치려고 말이야.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변명 같았습니다. 글방 선생님도 거짓말을 하나? 에이, 공자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공자님을 만나.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그러고 이 아이는 다시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또 이 아이를 불러서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너 이놈 또 조는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선생님, 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존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공자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더냐? 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 다녀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선생님의 얼굴이 금방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또 한 아이가 글방에서 천자문을 배우는데 공부 시간에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천자문이란 책에 나오는 하늘 천자를 맨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하늘에 관한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가령 하늘에 있는 해는 얼마나 크냐? 해는 이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 햇빛은 왜 눈이 부시고 뜨겁느냐? 해는 왜 뜨거워지느냐? 달과 해는 어느 쪽이 크냐? 달은 왜 밤에만 보이느냐? 초승달과 반달과 보름달은 왜 생기느냐 등 하늘에 관한 별의별 것들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아는 대로 일일이 설명을 하자니 하늘 천자를 다 배우고 나니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자인 땅지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이번에는 땅에 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땅은 왜 생겼느냐? 땅의 넓이는 얼마나 되느냐?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다는 왜 생겼느냐? 바다의 넓이는, 바다의 깊이는, 바닷속에 있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온갖 것들과 바닷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일일이 다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질문에 다 대답해 주자니 또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늘 천자와 따지자 두 자를 배우는데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글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관하여 다 알고 땅 위에 물속까지 다 알았으니 그 이상 배워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